서영교 의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야가 격돌을 할 때도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도 헌법재판관은 중립을 딱 지키고 누구를 위해 결정을 하셔야 됩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주의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뽑아줬을까요? 국민이 뽑아줬습니다. 국민이 뽑아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국민 앞에 복무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누가 뽑아줬을까요? 국민이 뽑으셨습니다. 국민이 뽑아주셨습니다. 국민 앞에 복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잠시 권력을 위임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언제나 소신 있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예. 소신 있게 판단할 걸 꼭 요청하고 헌법 제7조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은 공익 실현의 의무. 헌법 제7조 1항 공익 실현의 의무. 구체적인 그 문구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공익적으로 책임을 진다. 공익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꼭 지키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사 이래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탄핵이 되었습니까?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는 사유인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잠시 말을 해보면 공익 실현의 의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헌법 제7조 1항입니다.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공익이 아니라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일했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 기밀이 있는데 그 기밀을 최서원에게 유출해서 최서원이 그것을 이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반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 탄핵이 인용된 것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만장일치 인용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모든 공직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 이 법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 관련한 검사들은 이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서 탄핵이 된 겁니다. 바로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 이런 것을 철저히 은폐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실성이 없어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탄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모든 헌법재판관 8명의 인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네.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면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 그것이 국가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가져가면 국익 훼손이라고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한 권익위에 이것을 시킨 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 시켰는지는 저희가 더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렇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헌재가 추상같이 검사도 그리고 공무원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모두 다 헌법 위반하지 않고 법률 위반하지 않게 추상과 같은 자리를 위치해 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헌법재판관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의 대한민국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의 국적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김문수 의원의 아버지는 그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일본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공익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런 자를 사퇴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판결문 내렸던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네, N번방 실검 챌린지에 가담했던 자가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자가 후보자였습니다. 판결자인 후보자는 무죄로 판결을 내서 최종 이 사람들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딥페이크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도 당하고 학교의 친구들도 당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5%가 10대고 범죄 피해자는 65%가 10대입니다. 그때 무죄 선고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이랬고 향후는 이래야 된다라고 판단이 있으시면 오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을. 네,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방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은 방조의 개념에 있어서 정신적 유형적 방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 재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